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5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죠. 자, 우리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XX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니까 이제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라고 해서 여러 개의 개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 개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CCTV 그 설치 현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테이블을 이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얘는 이제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에서 하래요.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일련 번호가 입력되는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첫 행에다가 추가한 후에 기본 키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에는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가 없죠. 그거를 첫 행에다가 이제 추가시키라고 맨 앞에다가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테이블 명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맨 위에 여기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첫 행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행 삽입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우리 도구에 보게 되면 행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 삽입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첫 번째 행 이곳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필드명은 이제 순번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때 데이터 형식은 문제에서 일련 번호가 입력되게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 요거 이제 찍은 다음에 얘를 일련 번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라? 기본키로 지정해라. 그러면 순번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도구의 기본키가 있죠. 요 기본키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번이라는 그 필드가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나타날 거고요. 기본키까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을 다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관리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관리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관리처 코드에다가 우리 관리처 테이블이 있대요. 지금 우리는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인데 관리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관리구청이라는 게 있고 관리부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관리처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로 짜잔하고 나타났고요. 그때 앞에는 이제 관리구청이 그리고 뒤에는 관리부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관리처 코드라는 게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화면상에는 우리 콤보 상자를 짜잔하고 열었을 때 관리구청하고 관리부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되지만 그때 여기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는 관리처 코드 얘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콤보 상자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필드를 모두 다 집어넣고 만들어 줘야 되겠죠. 콤보 상자에 관리처 코드가 없는데 관리처 코드가 저장되게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이 콤보 상자에는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값만 표시가 되지만 이 관리처 코드로 이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얘도 같이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회 속성 그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관리적 코드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 주고 문제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필드 속성에 이곳에 보면 조회라고 따로 있죠. 해서 조회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컨트롤 표시는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나타나요. 지금 현재는 이 관리적 코드라는 그 필드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얘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콤보 상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콤보 상자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콤보 상자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쫙 떴습니다. 그때 이 콤보 상자에다가 우리는 관리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필드들이 나타나게 그리고 뭔가를 이제 선택했을 때는 관리처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관리처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때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그 행 원본을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 줄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나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때 점점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리처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표시할 거니까 관리처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할 건 더 이상 없으니까 얘는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에다가는 이 두 가지를 화면상에 표시하면 되지만 관리처 코드 얘가 이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관리 구청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관리 부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모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문제에서는 이 관리처 코드는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얘가 이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콤보 상자를 만들 때 뭔가가 이제 저장되도록 할 때는 바운드 열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런 필드들을 갖다 놓을 때 관리처 코드를 첫 번째 열에 갖다 놨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관리 구청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관리 부서가 들어있다고요. 그때 관리처 코드를 제가 첫 번째 열에 갖다 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 바운드 열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설정할 때 1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제 3개 열을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쿼리 작성기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해서 X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행 원본에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 들어갔어요. 그때 관리처 코드라는 걸로 저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바운드 열을 제가 1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왜? 아까 우리 쿼리 작성기에서 데이터를 갖다 놓을 때 관리처 코드하고 관리 구청하고 관리 부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 놨는데 관리처 코드를 첫 번째 열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해서 바운드 열을 1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쿼리 작성기에서 제가 작성할 때 이 세 가지 값을 전부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열 개수는 알아서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 열의 개수를 어떻게 설정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어도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왜? 3개 열을 갖다 놨으니까. 해서 열 개수는 3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관리 구청이랑 우리 관리 부서요. 이 두 개 필드의 열 너비는 각각 2cm, 3c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행의 수는 이제 5개로 설정하고 목록의 너비는 5cm로 설정해라. 그러면 콤보 상자가 나타날 때 이 전체 목록의 너비는 이제 5cm인데 그때 관리구청하고 관리부서 그 두 가지만 표시할 거죠. 관리구청은 이제 2cm로 관리부서는 이제 3cm로 그렇게 딱 5cm로 만들 거라고요. 그때 이제 관리처 코드라는 거를 제가 아까 첫 번째 열에 갖다 놨는데 이 관리처 코드는 콤보 상자 화면상에는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행의 수는 지금 16개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5개로 바꿀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목록의 너비가 있죠. 이 목록의 너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5cm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숫자 5만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열 너비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쿼리 작성기에서 데이터들을 갖다 놓을 때 관리적 코드를 맨 앞에다 갖다 놨죠. 해서 맨 앞에다가 내가 갖다 놓은 그 관리처 코드는 0cm로 해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관리 구청을 그 다음에 갖다 놨는데 그건 이제 2cm로 표시해달라. 그리고 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관리 부서는 3cm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0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쿼리 작성기에서 관리적 코드라는 거를 맨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거는 화면상에 안 나타나게 0cm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보관일수 그 필드가 있대요. 보관일수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보관일수 이 필드에는 15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로 딱 갔을 때 15가 기본적으로 써 있어야 되겠죠. 해서 얘는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관일수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필드 속성을 일반으로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값이 지금 현재 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요걸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5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위도, 경도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에는 다음의 값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위도 같은 경우에는 27.62 이상 그리고 30.69 미만 그 값만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경도에는 126.78 이상 그리고 127.99 미만 이 값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할 때 해당 필드를 선택해 놓고 지금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우리 이제 테이블 속성 그 창에서 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할 때는 이 필드에서 해당 필드의 필드 속성의 유효성 검사 규칙 얘를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만약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하는데 다른 필드랑 이제 서로 값을 이제 비교해서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속성 시트, 테이블의 이제 속성 시트 거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도 필드에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때 지금 이 값 사이인 그 데이터들을 표시해 주면 되죠. 해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27.62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end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37.69요. 37.69라는 그 값이 있을 때 그 값 미만인 그 데이터예요. 해서 요 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작다라는 그 기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위도에 대한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경도에 대한 그 조건은 126.7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26.78 이렇게 이제 쓰고 end 써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127.99 미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다라는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 127.99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할 때 뭐 end를 써라 뭘 써라 지정이 안 돼서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도 되지만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between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between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between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여기다가 27.62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엔드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37.6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도에 대한 것도 이제 비트윈을 써보면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126.78 그리고 이제 엔드 그리고 127.98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트윈이라고 쓰고 요 자리에다가 내가 1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 엔드 우리 100 이렇게 이제 썼다면 1부터 100까지의 그 숫자 값만 이제 입력을 받겠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37.69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37.69의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68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경도도 마찬가지로 127.99 그 미만인 그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127.98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잘 보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비트윈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더 올바른 거죠. 왜? 내가 비트윈을 쓰려면 이 값을 우리가 입력할 때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 제시된 이 값을 그대로 써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윈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앞에 우리가 부등호만 이용해서 엔드로 묶어줬죠. 요거 쓰는 게 더 적합한 그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이제 입력하자고요. 그러면 위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다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방금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도 얘도 이제 찍은 다음에 아까 썼던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CCTV 정보라는 이 테이블에서 문제 풀라는 건 싹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 푼 거 확인 좀 하자고요. 일단은 이 테이블 명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쫙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한 게 순번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킨 거였죠. 추가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 일련 번호로 이렇게 값들이 쭉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 순번은 첫 번째 위치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준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해준 게 이 관리처 코드라는 거요. 얘가 원래 텍스트 상자였는데 이걸 이제 콤보 상자로 만들어줬죠. 그때 관리처 코하고 그렇게 이제 글씨가 잘려요. 설치 주소도 보니까 주소도 잘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이 글씨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가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잘리는 게 있을 때는 열 너비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뜹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 그때 이제 또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을 해서 모든 글씨가 다 나타나게 이렇게 해서 보면 더 좋겠죠. 그때 우리 이제 관리적 코드에서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했더니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콤보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 앞에는 관리구청이 쭉 나타났고요. 뒤에는 이제 관리 부서가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다가 관리적 코드라는 것도 집어넣는데 그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에서 한 게 보관 일수요. 보관 일수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될 때 기본적으로 15라는 그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줬죠. 해서 맨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 그곳을 이제 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가서 보니까 보관 일수라는 그 필드는 기본값으로 15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해준 게 위도하고 경도 이 두 가지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줬죠.
그러면 위도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 데이터요. 마지막 데이터 요거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 37.69 미만까지 이제 입력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거를 38 얼마 얼마 그렇게 바꿀게요. 38로 바꾸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위도에 이제 설정돼 있는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이 금지됐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이 필드의 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8 걔네 이제 입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7.62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25로 한번 바꿔볼게요. 25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또 똑같이 떴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대로 37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경도도 바꿔보자고요. 경도는 보니까 127.99 미만인 그 데이터 거기까지 이제 입력이 되게 하라 그랬죠. 제가 요거를 127인데 128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이제 떴죠. 해서 지금 이 값은 이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126.78 이상의 값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125라고 이렇게 이제 고쳐놓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또 똑같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또 떴죠. 해서 이 값도 이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요거 이제 설정한 것도 다 확인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에 대해서 CCTV 정보라는 이 테이블은 문제 풀어놓고 이제 확인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얘는 이제 관리처 테이블에서 하래요. 자, 관리처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필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관리구청이라는 그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래요. 그러면 관리구청이라는 이 필드를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필수 속성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필수하고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없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어차피 기본 키로 내가 이걸 설정하게 되면 중복된 그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없지만 기본 키가 아니면서 그랬어요. 기본 키가 아닌데도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관련된 속성을 설정하라 했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인덱스 이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게 할 거니까 지금 여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봤을 때 중복 가능이 있고 중복 불가능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복 불가능 이걸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는 필수 속성하고 우리 이제 인덱스 그거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 관리처라는 요 테이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관리구청에다가 여기다 이제 S19라고 이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엔터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관리구청이라는 그 필드에 값을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떴어요. 왜? 관리구청 그 필드에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을 설정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니까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해놨죠. 그러면 중복된 값을 또 입력해 보자고요. 바로 위에 보니까 강동구청이 있죠. 똑같이 강동구청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엔터 엔터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된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해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그 값, 중복된 그 값을 입력했더니 입력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니까 우리가 ESC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던 그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사라집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던 그 엉뚱한 그런 데이터들은 반드시 삭제를 해야 돼요. 왜?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도 만들었고 폼도 만들었고 보고서도 만들었으니까 이곳에다가 이상한 데이터, 엉뚱한 데이터를 막 넣어놓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엉뚱한 데이터까지 포함이 돼서 이상하게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해서 테스트하던 거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관리처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신규 설치 정보라는 그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엑셀 파일에 보게 되면 이제 2025년 그 시트가 있는데 그 시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외부 데이터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새 데이터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파일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엑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파일 열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이제 예제 파일들을 시험장처럼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DB라는 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갈게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DB라는 폴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쭈르륵 떴는데 그 중에서 신규 설치 정보라는 그 엑셀 파일이요. 그 엑셀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제 열기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저는 C 드라이브에 DB라는 그 폴더에 넣어놨지만 여러분들은 이 폴더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이제 설치한 그 폴더로 찾아가면 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똑같이 이제 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경로와 파일명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 그리고 위치 그걸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새로운 테이블로 이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그거 이제 찍어주는 거고요. 얘는 다음 테이블에다가 레코드 복사본을 이제 추가시킨대요. 해서 이 두 번째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테이블 있죠? 이런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킬 때 그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 데이터 원본이랑 연결을 시킬 때 쓰는 그 옵션입니다. 지금 얘는 우리가 요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라 그랬죠. 그때 테이블 이름은 이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우리는 이 파일에서 2025년 그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워크시트를 표시해달라 요거 찍어주게 되면 이 파일에 들어있는 워크시트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25년 요 시트 요 이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 머리글을 테이블의 필드 이름으로 사용할래? 그거 이제 물어봐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각각 이제 가져오는 각 필드에 대해서 정보를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카메라 화소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러면 요 필드 빼고 나머지 거 다 가지고 와라.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필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카메라 화소수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빼고 가지고 오라는 그 얘기요. 그때는 요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이 필드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필드 포함 안함 얘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세 번째 지상 보니까 N5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는 기본키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이제 기본키를 선택할 거니까 기본키 선택 요거 눌러주고 N5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거야 테이블 명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네 번째 지상에 테이블 이름이 써져 있어요.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025년 설치 정보하고 이렇게 테이블명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을 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오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해라 말아라 그런 말이 없죠. 없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2025년 설치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테이블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성이 됐고 이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데이터들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을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카메라 화소수라는 그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제외시켰더니 안 나왔어요. 이곳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막 샵으로 표시되죠. 이거는 왜 그렇다? 열 너비가 좁아서 그렇더라. 그러면 샵으로 표시돼 있으면 이 데이터가 뭔지 안 보이니까 그때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된다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열 너비를 조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열 너비 조정 안 했네. 틀렸어.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맞게 풀었나 틀리게 풀었나 확인해 줘야 되니까 글씨가 다 보이게 해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요거 이제 확인은 해 주셔야죠. 그럼 이제 확인할 거 다 했으면 그냥 이 테이블은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보면 관리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 관리처 코드라는 이 필드는 관리처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관리처 코드를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으로 찾아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라는 그 메뉴에 관계라는 이 아이콘이요. 이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관계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랑 관리처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관리처 테이블, 그것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한 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관리처 테이블을 가지고 할 거니까 관리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더 이상 테이블 추가시킬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 관리처 코드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가지고 서로 관계 설정할 거죠. 그때 관리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왼쪽에 있는 이 관리처 코드라는 거 요걸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갖다 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오른쪽에 있는 이 관리처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갖다 놔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관리처 코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관리처 코드 반대쪽 관리처 코드로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편집할 수 있게 뜹니다. 예를 보면 관리처라는 그 테이블의 관리처 코드다. CCTV 정보라는 그 테이블의 관리처 코드다. 그렇게 떴고 그때 관계의 종류를 보니까 1대 다관계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된 그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그 필드는 모두 다 업데이트해 달라.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래요. 마지막 거 보게 되면 관련 레코드 모두 다 삭제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삭제를 못하게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두 개 테이블 간에 우리 관리처 코드로 우리 이렇게 1대 다관계로 관계가 설정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했는데 혹시나 내가 관계 설정하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선 있죠? 이 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를 편집할 수 있는 이 창이 떠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이 창, 관계창은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 설정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DB 구축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혹시나 유효성 검사 규칙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재 펴서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보고 지나가지 말고 외우고 지나가세요. 외워야 뭔가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몰라요. 그러면 그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외우세요 빨리.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해당 문제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